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자, 국내 증시는 오늘 그야말로 전강 후약 장세였습니다. 오전장만 해도 양대지수 1% 넘게 상승해주면서 어제 낙폭을 조금은 회복하는 듯 했었는데 점심 식사 드시고 와서 깜짝 놀라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후장 투심이 와르르 무너졌는데요.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 창구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주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받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큰 낙폭 보인 전력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바이오주들 이 낙폭 장세에 좀 버텨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알테오젠,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도 급락세 연출했습니다.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분들의 연락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우선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02-2000-4919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세 가지 섹터 점검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핫했던 세 가지 섹터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가장 강했던 섹터는 바로 보안 섹터였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 두 종목이 됐는데요. 어제 나온 소식이었죠. 법무부가 딥페이크 관련한 예산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딥페이크 관련된 뉴스들 연일 수백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컴이드, 모니터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센즈랩은 오전장에 강했었는데 밑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오늘 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는 정부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광주에 가 있는데요. 이 미래차에 5년간 530억 원을 투자하겠다, 자율주행에 53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SOS랩이 장 막판까지 시세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라이콤,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장대 양봉 그려냈습니다. 5에서 8%대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떠오른 섹터가 있죠. 바로 여행 관광 섹터입니다. 이제 9월 중순이면 추석 예정돼 있고요. 또 10월 초에는 중국의 국경절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광 수요 잡기 위해서 여행과 카지노 업종들이 발빠르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조금 완화됐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7% 넘게 상승했고요. 파라다이스, 롯데 관광개발의 상승까지 견인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어떤 종목들 잡아봐야 할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섹터 점검해봤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지은 대표 그리고 이화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후장 들어서 시세를 냈었던 자율주행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경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시세가 급변했습니다. SOS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이콤, 모트렉스 모두 VI가 걸렸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를 AI와 모빌리티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히면서 5년 동안 53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섹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정부 정책 쪽으로의 모멘텀이 붙어줬는데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슈가 시장에서 크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슈들은 계속 좀 나와주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진출 선언을 했고요. SDV 쪽으로의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차가 자율주행 쪽으로의 드라이브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의 사업성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측면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현대차가 또 두 번째로 우버와 함께 협력을 하겠다라는 방안도 최근에 이슈로서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 정부 정책 관련돼서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정책이 나와서 좀 더 기존에 있었던 재료와 좀
모멘텀이 플러스 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월에 로보택시에 대해서 공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전일 테슬라 흐름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주가의 흐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요즘 최근 예전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좀 힘이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무리하게 내일 만약에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을 한다거나 시장에서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무리해서 따라잡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수급적인 측면들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는 정책 관련주로 원전주들이 오후장에 급등을 했었고 요즘에 계속 정책주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주 그래도 오후장까지는 상승 탄력 이어갔었는데 오늘 원전주가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되진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시세 내일까지 좀 연속성이 있을까요? 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은 지금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FSD 쪽으로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건 맞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실적이 빠르게 좀 올라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넥스트 쪽 같은 경우도 내년에 흑자 전환을 좀 노리고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수익성이 아직 가팔라지지 못한다는 점. 물론 피론티어나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가 물론 레벨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수익성이 크게 올라서는 맞죠. 왜냐하면 차 한 대당 카메라 대수가 6대에서 10대 이상 들어간다. 그리고 마진도 더 커진다라는 이제 논리는 맞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의 테마군으로서 성장군은 하는 건 맞지만은 이게 여러 번 똑같은 모멘트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당장의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FSD로 먼저 시장에서 이끌어가고 중국에서 이제 판매 대수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향후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보다는 오히려 이쪽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미 전년도에 나왔을 지금 레벨 3단계 자동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그런 안정성 테스트나 이런 이슈들이 계속 지연되는 쪽에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주가가 오르는 거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돌아가면서 테마주로 지금 움직일 뿐이지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아직 테마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주 이야기 나온 김에 대표님께 또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내일은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뭐 대책 회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일장에는 그런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의 시세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예상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 후반 들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중소형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간에서는 살짝 약세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한농화성,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장 후반부에 빨간불을 켜내는 이유는 아마 그 요인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고체 관련돼서 중소형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 그리고 뭐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매수세가 받아주는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 좀 상승세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만약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시장은 워낙 장 초반과 또 후반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도 하고 이벤트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따라잡는 매매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뭐 수익을 챙기는 구간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내일 시초가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판단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은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 대책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도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 정책주들밖에 사실 살 종목이 없잖아요. 네. 이런 수급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매크로 지표나 아니면 9월 19일 FOMC 이후에 조금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한 번 이제 실적 관련 3분기 기대가 몇 달이나 불리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최근에 STO 관련주도 또 한 번 이제 시세를 한번 좀 보여줬었고 사실상 이게 사실 STO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실적 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막상 이게 시장에 나왔던 논리는 뭐 이게 지금의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증권주들이 굉장히 기회가 될 거라고 막상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그게 조각 투자가 거래되는 게 그만큼 여러 규제가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 물론 이제
향후에 다음 주에 새로운 발의안이 제시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움직인 게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트레이드는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근에 엠폭스 관련 이슈도 있었고 아까 관련된 전기차 화재 건수도 있었고 물론 이제 대책 금융 토론이 나오게 되면은 오늘 거기에는 시세는 저는 무너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오히려 빠졌을 때 지금 시장에서 여러 지금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기회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이후에 좀 기회를 노려보자 정책주들은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오랜만에 올라온 여행 관광 섹터입니다. 자, 이제 9월이 되면 뭐 추석 연휴도 있고 10월에는 또 황금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섹터 봐야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지은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뭔가 추석 연휴 전에 담아보면 좋을 만한 뭔가 항공, 여행, 카지노 업종 뭐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카지노도 강원랜드 쪽에서 네. 이슈가 있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강원랜드를 필두로 해서 뭐 파라다이스, GK에 어느 정도의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우리나라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과 일본의 또 연휴도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여행객이 들어왔을 때 이제 카지노에 대한 이런 매출 기대성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시장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또 편입 에 대한 그 지수 안에 좀 공기업이다 보니까 밸류업 친화적인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기는 했지만 향후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라서 최근 강원랜드의 흐름을 보면 조용히 거래량은 많진 않지만 지속해서 저점 올리면서 좀 시세가 올라가고 있던 모습이 나와줬는데 오늘 이제 이슈를 같이 가지고 오면서 거래량도 같이 실리면서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저항대까지도 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뭐 항공주도 보시면은 좋긴 하겠지만 일단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라서 지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카지노 섹터 안에서도 종목들은 어떤 거 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 강원랜드의 움직임을 가장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윗꼬리가 달려서 네. 이제 갭이 또 갭상승한 출발에서 윗골이 달린 상황이라서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뭐 갭을 메울 수도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좀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이제 5일선 부근, 11선 부근까지 눌린다고 한다면 그때는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후발주자로 오늘 좀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면 지금 롯데 관광개발 거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GKL도 흐름도 괜찮은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도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물론 큰 비중을 가지고 매수하기에는 이제 바닥권의 종목들은 또 시세의 연속성에 대한 고민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사항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격권에서는 부담 없이 비중을 좀 소액 정도는 매수해볼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화진 과장님 의견도 궁금해요. 사실 뭐 불황에는 카지노와 또 로또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수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만약에 이번 카지노 규제 완화로 인해서 오늘 강원랜드 이슈가 나왔던 거는 결국에는 향후에 파라다이스나 뭐 GK 쪽에 관련도 향후에 캐파 증설에 대한 기회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오늘 카지노가 좀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강원랜드는 이번에 한 6월쯤에 그거 관련된 한급금 관련된 조세 관련 이슈가 있었고 실제로 750억 정도에 대한 자금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향후에 배당 정책에 대한 이슈도 좀 부각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카지노가 이제 캐파가 증설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출에 대한 성장성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성은 빠르게 나오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오늘 강원랜드는 단기적인 좀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오늘만큼 이제 크게 좀 변동성이 있었던 만큼 빠르게 좀 따라 붙는다기보다는 향후에 조금씩 이제 배당 정책까지 좀 기회를 엿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좀 바닥이 올라갔고 환율도 우호적인 환경도 맞고 유가도 빠지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최근에 티켓 가격에 일어난 상승과 향후에 이 밸런스 자체가
이게 막상 실적으로 이어지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또 우리 회사 또 운송 애널의 좀 의견이기도 해서 이게 무조건 매크로 환경은 좋긴 하지만은 조금 수요나 이런 공급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밸런스는 조금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무엇을 사야 되냐라고 여쭤봤을 때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행, 항공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은 대표님도 항공 관련해서 좀 보수적일지도 궁금합니다. 유가가 $70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LCC 항공주들 잡아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일단 항공주는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된 거는 사실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좀 힘이 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섹터 중에서도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유독 강한 시세를 내보이는 섹터가 있고 또 생각보다 좋은 환경들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섹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항공주가 좀 후자의 느낌이 강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 쪽에 합병에 관련돼서 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합병 관련돼서 뭐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합병이 됐을 때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어쨌든 외형적으로의 그런 발판들은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뭔가 항공 섹터만의 큰 이슈가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 관점을 열어둘 수 있고 여전히 우호적인 환경들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를 하셔도 되고 또 신규 관점에서도 나는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좀 느리지만 그래도 보유를 하고 어찌 보면 안전한 느낌의 종목을 좀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수가 유효할 수는 있겠지만 난 좀 빠르게 지금 시기적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수익과 큰 변동성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투자 성향에서는 약간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행과 관광 섹터까지 짚어봤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